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 변경이 있거든요. 이게 ISA 계좌에서 저처럼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불편한 변화입니다.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부 안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어쨌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제가 ISA 계좌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재입니다. 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영상도 올렸는데 심지어 새로운 영상도 하나 찍어놨거든요. 세금 관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세제 개편안 발표됐고요. 이전부터 7월 달에 발표 난다고 그랬는데 얘기가 없길래 연장된 줄 알았더만 갑자기 오늘 발표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지만 급하게 제가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도 수천만 원 아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안이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 카페에 돈제이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SA 계좌 중에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ISA 계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등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용할 이유가 없는 ISA입니다. 제게는 아무 의미 없지만 나는 국장에 투자하고 싶다, 코스피를 계속해서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좋은 계좌입니다. 혜택은요, 이자나 배당소득 비과세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납입금에 대해서 10% 소득공제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장에 투자하시겠다, 저는 이 계좌 무조건 사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소득공제 해주는데 비과세까지 넣어준다? 이거 되게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자, 문제는 기존의 ISA 제도가 정비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 가능 대상 똑같고요. 그 다음에 특례, 이것도 너무 고마운 거긴 한데 이자 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9% 분리과세, 정확하게는 9.9%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너무 고마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 기간이 최소 3년인데 기존 거는 연장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연장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계좌를 평생 가져갈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면 최초 계약 기간은 3년인데 총 계약 기간이 5년까지만, 즉 이 계좌를 5년밖에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냐? 5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하는 것보다 5년이 지나서 1억이 됐었을 때 이게 굴러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크거든요. 따라서 ISA 계좌는 1억 다 납입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놔두면서 복리를 끝까지 땡겨 먹고 이렇게 많이 먹은 걸 9.9% 저렴하게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것, 이게 ISA 계좌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뀐 거는 계약 기간이 5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즉 복리 효과 누릴 생각 하지 마라, 이 얘기네요. 물론 일반적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5년이 지난 후에 연금저축펀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5년이 지나고 나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이 기능은 그대로거든요. 이전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거 계속 투자할 수 있죠. 문제는 저처럼 KQLD, 즉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레버리지를 투자했을 때는 연금저축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안 돼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레버리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같이 KQLD 레버리지를 사시는 분들에게 이 방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바뀌면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계좌, ISA 계좌를 통해서 저처럼 레버리지 상품에, 그것도 미국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문제는 저처럼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아니어도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더라도 연금저축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아실 겁니다. 1,500만 원 한도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제 혜택을 받아야 5.5%, 4.4%, 3.3%의 연금소득세, 이건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저율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돈 많이 벌어놓으면 1,500만 원보다 더 빼고 싶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ISA 계좌에서 넘어간 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금이 안 붙지만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또 복리 효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복리 효과로 만들어진 돈을 1,500만 원보다 더 많이 빼고 싶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ISA 계좌에 9.9% 내는 것보다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 연금저축계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더라도 어쨌든 세금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정말 안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총 납입 한도가 1억이었지만 1년에 2천만 원씩 생기는 걸 다 못 넣더라도 그 나머지는 누적이 됐거든요. 즉 2천만 원에서 내가 500만 원까지밖에 못 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되죠? 또 2천만 원이 생기는데 플러스 1.5,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작년에 못 넣은 거요. 그래서 3.5, 즉 3,500만 원이라는 납입 한도가 생기는데 이제는 그냥 연 2천만 원 고정입니다. 즉 내가 연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밖에 못 넣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5년. 그러니까 이 계좌에서는 어차피 네가 아무리 투자하고 싶어도 5년까지밖에 투자를 못해. 그러니 2천만 원씩 그냥 5번 내고 1억 채우면 되고 이거 못 채우면 그냥 날아가는 게 맞지 않아? 또 한 가지 우리가 ISA 계좌를 만든 이유는 장기 적립식 투자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 한도를 이연시켜주면 그냥 한도만 쭉 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1억 투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 이거 막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덕분에 어떻게 됐냐? 우리는 무조건 1년에 2천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됐고 만약에 이거 투자 못하면 나머지 한도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분이 매우 나쁘죠. 아니 우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는 거 아니고 요거는 좀 분노해야죠. 네,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거는 자, 계약 기간의 경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계약 기간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2027년 1월 1일 이후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자, 그 전에 가입하면 기존 ISA를 따라갑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입 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모든 ISA 운용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이미 ISA 계좌를 운용하고 있고요. 저는 다행히 한도를 굉장히 길게 잡아놔서 특별히 계약 기간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죠. 복리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10년이 지나서 20년이 되더라도 저는 ISA 계좌를 전혀 팔지 않아도 되고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9.9% 분리과세 받으면 됩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연간 2천만 원 한도고 이 한도가 2월 되지 않는 것은 저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ISA 계좌를 먼저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짜증나니까 그냥 직투할래. 그런데 이게 세금을 생각하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세금 관련한 영상을 이미 찍었거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쯤 편집해가지고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자, 둘 다 10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1억이에요. 그러면 둘 다 이 9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10억이니까 대략 1년에 4천만 원씩 뺀다고 할게요. 그러면 무려 25년간 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드릴게요. 우선 직투는 매년 250만 원 공제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25년 동안이잖아요. 그럼 공제되는 금액이 총 얼마냐면 6,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금액은 9억이죠. 수익이 난 거. 여기에서 6,250만 원은 공제해 주니까 이거를 빼면 8억 3,75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22%의 세금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투 계좌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1억 8,425만 원입니다.
ISA 계좌는 간단하죠. 여기서 9억 수익 났으니까 9억인데 세금 비과세가 200만 원이거든요. 일반형 기준입니다. 그러면 9억에서 200만 원을 뺀 8억 9,800만 원에서 곱하기 9.9% 과세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8,8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뭔가요? 1억 가까이 세금 차이가 나요. 자, 대신 직투는 매년 4천만 원씩 뺐을 수 있는 거지만 ISA는 한 번 그냥 세금 한꺼번에 딱 내고 나머지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1억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난다면 ISA 계좌로 세금 정리해서 1억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직투하면 돼요. 왜냐면 직투한다 하더라도 원금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원금 이외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로 가면 똑같아지잖아요. 세율은.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 안 해. 그냥 직투만 해 하기에는 야 세금이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 자, 그래서 제가 대안까지 마련해 왔습니다. 일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 첫 번째입니다. 생산적 ISA는 국장을 하실 거면 좋습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정리 두 번째입니다. 기존 ISA는 확실히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납입 한도 부분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2천만 원 1년에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요. 예전처럼 한도가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 정리 세 번째. 세금 혜택은 여전히 꿀입니다. 만기만 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혜택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직투인데 심지어 매년 적당한 금액을 뽑아 쓰는 걸로도 1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은 누리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아직 ISA 계좌가 없다. 너무 좋네요. 아까 보셨죠? 2027년 1월 1일자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세제 개편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국회 통과 안 했죠. 뒤에 후속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만 일단 나온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자 이후에 계약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당장 가입하십시오. 자, 지금 당장 가입하시고 중개형으로 가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기는 무조건 최장으로 길게 뽑으십시오. 물론 이렇게 만기를 늘려놓은 걸 갑자기 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또 막겠다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일단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나온 상황에 대해서만 대처하면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ISA 계좌 없으신 분들 무조건 지금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기가 계속 긴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연한도 2천만 원 이거 상관없죠. 납입 한도가 1억이라고 그랬고 연한도가 2천만 원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5년 안에 투자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1년에 1,000만 원밖에 할 수 없다. 1,000만 원씩 계속 투자하면 돼요. 10년 동안. 왜? 우리는 만기를 무한대로 일단 설정해 놓고 9,999년 뭐 이렇게 설정해 놓고 개설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좌가 없으신 분들 베리굿입니다. 만기 최대한 길게 ISA 계좌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부터는 그냥 ISA 계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ISA 계좌가 있는데 만기가 짧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증권사에 연락을 해보십시오. 이게 좀 애매한데 원래 보통 ISA 계좌의 만기 연장은 만기되기 3달 전에 되거든요. 그런데 확실하진 않은데 전화해서 확인하면 미리 연장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증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증권사에 전화해서 나 만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 보시고요. 만약에 3개월 안에 만기가 있다? 그럼 개꿀이죠. 어차피 3개월 이내에는 연장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길게 9,999년까지 연장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 누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 납입한도 2천만 원 그것도 별로 의미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내가 그냥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최대 2천만 원까지면 다른 게 없고 그거보다 적게 내면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2월이 안 되니까 어차피 1억까지잖아요. 제한은. 그럼 내가 뭐 5년 안에 못 넣으면 6년에 넣고 7년에 넣고 10년에 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증권회사 전화해 보시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수익이 안 났다.
ISA 계좌가 마침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거 해지하면 얼마 세금 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났는지 3년 이내인지 모르거든요. 계좌마다 다르죠. 3년 지났다면 우리가 200만 원이라는 비과세 한도도 있고요. 그리고 3년 이내라면 우리가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벌어들인 수익이 없다. 그러면은 페널티도 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증권사 전화하신 김에 같이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해지하면 이거 세금 얼마 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래서 세금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확인했더니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냥 해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네, 해지하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어떡하죠? 예, 주식은 어차피 판 다음에 다시 재가입하고 사시면 되니까 문제 없죠. 뭐 며칠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죠. 아니 나는 만든 지 2년 돼서 근데 그래서 내 한도가 4천만 원인데 아직까지 1천만 원밖에 못 넣어서 내 귀중한 3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 한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새로 만드시면 올해 2천 생기고 내년에 또 2천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2천 최대한 빨리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내년 것도 2천 챙기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다 못 채운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만기 있으니까 매년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서 1억까지는 그냥 계속 투자하는 거죠. 10년이 됐던 15년이 됐던 20년이 됐단 말이죠. 물론 이게 어떻게 또 제도 바뀌어서 무조건 10년까지만입니다. 최대 5년까지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수익이 난 경우, 이 경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ISA 계좌를 해지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현재 수익이 많이 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지금 현재 해지했을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내는가? 그리고 이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해지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가지고 가고 웬만큼 채울 만큼 채웠으니까 이거 활용하다가 나중에 법이 다시 개정되는 걸 기대해 볼까?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적용 기한을 두었습니다. 이 개정안은요. 즉 2029년 12월 31일이 되면 이렇게 바꾼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때가 되면 정부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걱정해서 대비해서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바로 이 분들입니다. 수익이 난 분들, 이분들은 계산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9.9% 세금 내버리고 그 다음에 ISA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 계좌를 또 망쳐놓을지 모르니까요. 자, 다행히 저는 ISA 계좌의 만기가 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타격을 입진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린 내용 들어보면 충분히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ISA 계좌가 전해주는 세금 혜택 9.9%는 정말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혜택은 계속 누리시는 걸 권하긴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ISA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껏 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투, 거기에 세금도 어떻게 막 바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거라서 그런 조치가 행해질 때 가장 우리에게 이익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해답을 따라서 최대한 이익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급하게 잠도 못 자고 제가 오늘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대응이 편해지실 테니까요. 내 상황에 대응하셔서 전략 1, 전략 2
바로 행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끔 최대한 세금 혜택 누릴 수 있도록 계좌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 해가지고 절세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내용도 다뤄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 확실하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슈 있을 때마다 제가 팩트 바탕으로 해서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해결 방법까지도 고민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10년 이상 투자할 거고 그리고 10억 함께 만들 거니까요. 물론 그 이상까지도요. 여러분들의 성투를 언제나 기원하고 응원하는, 그리고 제 자신의 성투 또한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이상 돈제이였습니다.